안녕.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뭐 채팅으로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음,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대면 강의를 좋아하죠. 근데 정말 이 개강을 하자마자 지금 근래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뭐 20만, 30만, 지금 이제 40만에 육박하는 일일 감염자 수가 그렇고요. 거의 사망자 또한 지금 오늘 251명이에요. 젊은 친구들이야 뭐 사망률이 없, 거의 뭐 없으니까 괜찮은데 나이 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당분간 온라인 강의를 하자고 학생들한테 건의를 했는데 싫대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자 그래서 난 죽어도 된다 이거지. 아이 나쁜 것들. 그래서 그냥 온라인 강의 아니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요. 대면 강의를 강의실에서 걱정되죠. 학생들이야 뭐 감염이 됐어도 뭐 별 증상 없으면 또 그냥 다니기도 하니까. 그러니 뭐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계속 하루 종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예방 접종을 맞아 3차까지 다 맞았어도 걱정이 돼요. 또 내가 또 감염되면 또 가족들한테 또 옮기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많은 학생들이 또 간절히 또 대면 수업을 원해서 그냥 팔자 소관대로 뭐 되겠지 그러고서 그냥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그냥 잔인하게 팩폭을 또 해서 믹서기로 갈아줬죠 뼈를. 온라인보다 그 대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하니까 팩폭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가가서 막 1대1로 막 팩폭도 하고 재밌어요. 뭐 팩폭을 하더라도 악의를 갖고 하는 건 아니라서 또 농담을 또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음, 웃어가면서 같이 즐겁게 팩폭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이 아쉬운 점들이 있죠. 너무 온라인상에서만 활동들을 하다 보니 막상 또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그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기를 좀 이렇게 좀 살려주고 싶은데 너무들 수동적이 된 것 같아서 좀 능동적으로 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인이니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처럼 창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았어도 스스로 좀 찾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들 뭐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어떻게 따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 뭐 보여달라고도 안 하는 학점이나 졸업장 때문에 그냥 출석이나 하고 어쩔 수 없이 과제나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발 과제하지 마라. 음, 과제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그걸 과제에서 뭐 낸다 그래서 뭐 교수가 그걸 뭐 삶아 먹을 것도 아니고 어디다 뭐 팔아 먹을 것도 아니라서 마치 교수한테 뭘 해서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뭐 몇 장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무슨 뭐 유치원생들처럼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또 첫 시간부터 계속 또 팩폭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또 공무원학과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뭐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잘 따른 게 성실하고 좋겠지만 우리는 창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라든지 좀 다르게 해봤는데 좀 어떤가요? 이래야 되는데 뭐 몇 장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음, 자퇴해야죠, 자퇴. 그래서 내가 자퇴! 첫 시간부터 자, 그래도 여기 뭐 팩포키 공개 방송에 온 친구들은 워낙 뭐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라서 뭐 마지못해서 끌려온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뭐 졸업장 달라고 여기 공개 방송에 온 건 아니니까 어, 정말 자기 스스로 즐겁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여전히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이제 그림도 올리고 좀 참여도 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자 어쨌든 지난번에 2주 전이죠. 그때 두두님의 그림을 이제 대략만 봐줬어요, 그죠? 워낙 이제 질문이 처음에 많아서 그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갔고 그림을 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평면적으로 무늬만 모양만 옷주름만 에, 그렸지만 기본기는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갖추고 있는 친구예요.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작가가 되려면 이제 묘사만 잘하는다고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더 돋보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연출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로잉을 할 때 껍데기를 그리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디지털 드로잉을 하면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나마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봐줬었고요. 그 다음에 노블님이 이제 그때 그림을 올렸는데 봐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좀 잠깐 했는데 이것만 봐서는 뭐 너무나 뭐 잘 그려서 뭐 굳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서 뭐 이쯤 되면 그냥 현장에 가서 일을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밑에다 놓고 그냥 카피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카피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뭐 재능은 있다. 시각 능력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그리는 거거든요. 뭐 사진을 보고 똑같이 다 보고했다 그래서 카피를 했다고 다 똑같이 그리지는 않으니까. 음, 근데 그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노블님이 이거를 카피할 때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이. 시간도 문제가 되죠. 이걸 뭐 한 장을 카피하는데 한 일주일씩 걸렸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처음이고 뭐 아직 고3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쯤 되면 뭐 하루 정도 뭐 그러면 뭐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PS3로 올려놔서 내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레이어를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놔봤는데 드로잉은 8시간 정도 걸렸다고요. 네, 7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뭐 어쨌든 한 장씩은 그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 상당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썩 그렇게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잠깐 보면 약간의 디테일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작, 여기 이제 원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작인데, 원작에 비해서는 이제 그 스크린 톤을 쓰질 않고, 그죠? 원작은 지금 이거 스크린 톤을 썼기 때문에 원래 이제 흑백 예전 방식으로 펜터치를 넣고 스크린 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화적인 분위기가 나죠. 근데 이제 본인은 스크린 톤을 쓰지 않고 그냥 붓으로 명도를 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 좀 그렇지만 뭐 전체로 보면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좁아 보이는, 원작이 좀 더 좁아 보이는 거는 아마 다운받을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모작을 하는 퀄리티가 나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토샵을 배운 지 2주째밖에 안 됐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하는 것은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주가 됐더라도 뭐 스크린 톤을 쓰는 방법을 좀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줬더라면, 또는 그라데이션을 주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붓으로 칠을 하지 않고 그라데이션을 준다거나, 뭐 붓터치를 하더라도 붓터치가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줬더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련되게 좀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 좀 있고요. 레이어도 뭐 나름 나누긴 했는데 이제 프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라인 레이어를 위에다 올린 거는 이해가 됐는데, 라인도 다 있다 말다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가 요거는 이제 그 샤도우만 넣은 것도 아니고 그 면 컬러를 넣은 것도 아니고 막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만도 아니고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도 잘 했어요. 비교를 해보면 지금 크기가 좀 차이가 나서 잘 구분을 안 되지만, 원작에 비해서 모작이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작인데, 원작은 뭐 지금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확대를 더하면 깨져서 이 정도만 봐도 옷 주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모작은 조금 더 디테일이 좀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붓터치가 막 살아있다 보니까 부드럽게 붓터치가 좀 그라데이션이 원만하게 넘어갔더라면 좀 더 세련돼 보였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다만 내가 이제 레이어를 봤을 때 이거는 뭐 학생들이 대부분 겪는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 배경 같으면 이제 근경, 중경, 원경에 따라서 폴더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레이어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넣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나 작업할 때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레이어가 많더라도 이제 오토 셀렉트로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다 찾아내고 이제 할 텐데,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것도 조금 글쎄요, 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그래도 레이어가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불필요한 레이어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클리핑을 해가면서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불필요한 레이어가 너무 많고 꼭 정말 살려야 되는 레이어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이건 말로 하긴 좀 그렇지만 나름 어쨌든 신경 써서 레이어를 나눈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처음 한 것 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레이어 관리라든지 작업을 잘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프로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한다. 그래서
옷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어떤 소품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맨 위에 올라와야 되는 레이어, 그 중간에 있는 거, 저 뒤에 있는 거, 그죠? 인체만 있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손이나 부채, 또 중간에 있는 옷, 얼굴, 저 뒤에 있는 옷주름 이런 것들을 거리에 따라서 나눈다거나 또는 또 그 안에다 이제 텍스처가 좀 달라져야 되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채라든지 완전히 재질이 다르거나 한 것들 그런 것들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정이 원활하게끔 데이터 관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좀 더 다양한 어떤 필터, 이펙트, 이제 효과 같은 거를 넣거나 색감을 조절한다거나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게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효과적으로 레이어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2주를 배웠는데 이거 하나 그리는데 7시간 정도에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정말 난 상당히 잘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모작은 재주가 있으면 비슷하게는 다 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많이 훈련을 해보면 비슷하게 그리는 건 되는데 이 창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본기가 되는 드로잉은 뭘 하더라도 뭐 동양화, 서양화, 조각, 만화, 웹툰, 뭐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뭐 광고 뭘 하더라도 드로잉만큼은 어쨌든 그 시각 미디어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뭐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드로잉이 마치 전부인 건 아니기 때문에 드로잉을 하는 이유는 마치 기초공사를 하는 것 정도지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건물을 짓는 거하고 늘 비교를 하지만 기초공사를 하더라도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지어 올라갈 때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공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기초공사야 땅을 파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창작 능력 개발 학습도라는 거를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해부학이나 원근법을 배워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포스트로잉을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연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연출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작품으로 드러나지기 위해서 드로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화면에 완성되어진 뭐 웹툰이든 일러스트든 애니메이션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드러나져 있는 그 장면, 그 화면의 뭐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그 캐릭터, 그다음에 컬러, 뭐 아니면 화면에 대한 그 카메라 워킹, 또 아니면 뭐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장짜리 그림서부터 계속 연재되는 코믹스라든지 아니면 계속 움직임을 갖는 애니메이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기도 다져야 되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연출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연출에 대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얼굴을 그리고 모양을 그리고 하는 것들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 결국은 대학 4년을 다니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서 머리카락 옷주름 그리다가 결국은 졸업 작품도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몰라 하고 가까스로 겨우 그냥 때우고 졸업하는 정도. 그러면 다시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대학에서 배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도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웠니? 라고 또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를 예쁘게만 그리는 게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냥 예쁘게 비슷하게 똑같이 그냥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 장 그렸다고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그렇지 않죠. 한 장을 그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캐릭터를 여러 장을 계속 그려서 연속적으로 컷을 만든다거나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든다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껍데기를 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해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아, 뭐 그냥 추천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어떤 해부학 자료도 정말 다 보지 말고요. 그냥 석가의 해부학 책 하나면 다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이 워낙 두껍기도 하고요. 그 안에 너무도 쉽게 만화적으로 설명을 또 다 해놓고요. 이해를 시켜놨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책이고요. 그 밀도도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너무나 재미있게 원래 이제 만화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석가가 그냥 딱딱하게 만들어진 그런 해부학 책이 아니에요. 최신 기법의 아나토미. 그러니까 너무 그 책도 글쎄요, 뭐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냥 책을 잘 만들어 놨다 정도일진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연출이나 그 해부학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뼈와 근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말 비주얼이 정말 좋게 잘 만들어진 책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용면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 석가의 해부학 책만 이걸 다 보고 이것만 다 외워도 다 이해해도 다른 건 정말 필요 없지 않을까. 왜 거기가 그렇게 생겼는지 그 원인까지 다 찾아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것도 재미있게 그 사파들을 다 곁들여서요. 내가 평생 살면서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평생 해부학 공부를 했지만 석가의 해부학만큼 좋은 책을 본 적은 없어요. 그 다른 건 다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 이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지만 실제 그 시체를 해부를 해가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그림을 그려서 10년 동안을 연구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지 않다. 차라리 그냥 이거 하나만 너무도 재미있게 쉽게 써져 있고 궁금한 그 기본적인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하여간 다양한 그 상식 수준, 그 전문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준으로 별의별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건 정말 보지 않아도 됩니다. 쓸데없이 다른 거 사지 마시고요. 특히 뭐 박스 그리거나 뭐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응?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나머지 책들은 그냥 동네 그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시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너무도 해박들 책이라고 하는 게 다 무슨 뭐 그림 쉽게 그리는 뭐 인체를 뭐 쉽게 이해하는 뭐 이래가면서 백날 해봐야 그 내용들이 너무 좀 허접한 것들이 너무 많고 막 쇠를 갈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책도 있고 막 3D로 막 모델링을 징탕해놨는데 정말 그 실제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헬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해부학도 있고 또 의학을 위한 또 해부학책도 있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입장에서 정말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인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로 그 원리나 움직임의 그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재미있게 딱딱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진 책이고 그래서 이거를 또 누군가는 또 처음부터 막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궁금한 부분만 나뉘어져 있으니까 목차에서 찾아서 그것만
보고 공부를 하고. 근데 자꾸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한 거지. 앞에 첫 페이지서부터 쭉 보는 필요가 없어요. 나도 다 보지 않았어요. 저는 3D 모델링도 공부 중이라서 저것도 도움이 됐네요. 석가의 해부학은 저도 안 봤는데 한번 구매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3D 모델링을 하는 쪽이라고 하면 또 3D 모델링을 해놓은 그런 책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실제의 인체를 보는 것과 실제 인체를 3D로 모델링 해놓은 데이터를 다시 그걸 보고 공부하는 건 또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고요. 모양으로서의 그 근육과 뼈의 어떤 그 모양으로서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는 그 인체의 움직이는 작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해설, 또 어떻게 보면 막 인류 역사에 대한 어떤 상식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풍부하고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주얼만 좋게 막 만들어서 막 비싼 반질반질한 뭐 그런 고급 종이에다가 막 인쇄를 정말 잘했는데 내용은 별로 없는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10년간 만들었다고 자부할 정도로 정말 그 두꺼운 책에 어느 한 장도 안 좋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나 이 석가한테 이 정도 되면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홍보비? 아,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강력 추천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책 자체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전부 다 인쇄를 잘했거나 뭐 그냥 예쁘게 만들었거나 뭐 좀 뭐 많이 팔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내용면으로 봐서는 이 책보다 좋은 해부학 책은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책을 추천할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가의 해부학 책 홍보는 여기까지. 아니, 갑자기 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불쑥 이야기를 하게 되긴 했는데 영업을 잘해요? 그죠? 이 정도 되면 홍보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어쨌든 나는 오히려 고맙죠. 만난 적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후학들을 위해서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좋은 책을 써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난 저런 분들이 정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교육자, 정말 작가여야 되는데 뭐 매번 내가 좀 팩폭을 하지만 진정한 교육자가 되거나 진짜 작가가 되기보다는 자꾸 뭔가 막 유튜버가 돼서 돈이나 벌려고 너무들 그렇게 전략적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자꾸 소리를 하니까 뭐 맨 들어가 보면 뭐 선 잘 긋는 법, 얼굴 잘 그리는 법, 뭐 치마 잘 그리는 법, 뭐 쉽게 그림 그리는 법 막나라서 내가 지금 그 알고리즘을 타고 자꾸 오니까 내가 가끔 가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너무 많이 해요. 그 시간에 자기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누굴 가리킬 때가 아니고 자기의 내실을 좀 더 기해서 자기 실력을 좀 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나도 뭐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림 하나를 뭐 잘 그려서 여러분들을 피드백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고 이제 많은 후배들과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할 것 없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보니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월드컵에 나갈 만한 국가대표 수준의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 월드컵을 해설할 수 있는 해설자 수준은 된다고 봐요. 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거지. 내가 뭐 월드컵 선수보다 내가 축구를 더 잘하니까 나와서 해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뭐 해설자가 그 선수들보다 더 잘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닌데 정작 자기의 실력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누구를 가리킬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석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자타 다 공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진짜 교육자로서의 연구하는 자세로서 그런 거를 만들어준 사람인데 대부분 그 대형 서점에 가면 다 미소녀 그리는 법, 뭐 사람 쉽게 그리는 법, 뭐 옷 주름 그리는 법, 이런 아이, 진짜 쪽팔려서 그 앞에 가 서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유튜버 영상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죠. 그런 차원에서 석가의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행운이지 않을까.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책이 없어서 의학에서 다루는 그런 해부학 책 이런 거 봤어요. 책이 없어서. 있어봐야 한 권, 두 권 정도인데 다 그것도 다 한문으로 돼 있고 의학에서 있었던 책에 있는 그 근육과 뼈대의 사진을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만든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미술가가 어디 가서 뭐 그 시체들의 뭐 뼈나 근육을 찍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니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또 팩폭을 하고 있네요. 갑자기 해부학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벌써 구매 중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자료인지 나쁜 자료인지 구분이 안 돼서요. 근데 좋은 책을 추천하는 또 유튜브 영상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좋은 책도 아무려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긴 한데 한마디 좀 더 하자면 아 책은 좋은데 그 책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용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너무 좋은 책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들한테 기하학을 가리킬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난 생각하는 거죠. 정말 타겟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나눠서 설명하든지 난 그렇게 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애들한테 가리키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키트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대단한 책이고 그 리처드 윌리엄스 정말 세계적인 대단한 감독이 쓴 책이에요. 그건 알겠어. 근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든 이 감독님 자체가 워낙 극장용을 했던 분이라서 그 극장용 그러니까 풀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풀 애니메이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단순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2콤마 3콤마조차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초보자인데 걷는 거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 책이 좋다고 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준에 맞는 책이 좋은 책이지. 약도 그렇잖아요. 뭐 무조건 다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잘못 먹으면 그것도 다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증상에 맞는 약이 좋은 약인 거지. 아니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으면 그게 되냐고요. 독도 알맞게 먹으면 약이 된다고 그러고요.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서 그 진단을 받으면 알레르기 있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지. 왜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똑같이 무슨 법 이래가면서 다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다. 나는 그림도 만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양화를 하는 사람과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과 광고를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그 접근 방법부터가 좀 다르다. 근데 다 취미생을 만들 것처럼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린단 말이에요, 다. 근데 뭐 일명 말하는 거 보면 뭐 컨투어 드로잉을 어떻게 컨투어 드로잉을 다 합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이 컨투어 드로잉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 이걸 왜 하냐고 이걸. 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만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려서 뭐 할 거냐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요. 재밌게 그리라고. 다 백수 만들려고? 다 취미생 만들려고? 그래서 나는 이 컨투어 드로잉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게 그냥 그리는 사람들은 집에 빌딩이 몇 채 있는 사람들 그냥 취미로 장난 삼아서 노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니 나는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만화가 웹툰 아티스트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애니메이터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마음대로 그리세요. 그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열받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아, 또 왜 시작부터 팩폭을. 자, 그래서 책도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나는 석가의 해부학은요 정말 초보자가 봐도 좋은 책이고 쉬운 책이고 전문가가 봐도 너무 모르는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건 정말 그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래서 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책이라고 무조건 추천하면 안 된다. 난 그런 얘기죠. 음.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타겟팅이 되어진 책이라면 그 설명을 붙여주 달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서바이벌 키트는 극장용으로 돼 있으니까 TV 시리즈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초보자로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보지 마라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초보자들 수준에서 봐야 될 책이 있고 또 작업도 마찬가지. 초보자는 그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다르고 또 어느 정도 그림을 몇 년씩 그린 친구들은 또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다. 음. 결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병원을 갔는데 어디가 아파서 와도 다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거죠. 음. 그건 돌팔이야. 그건 돌팔이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는 에, 나는 뭐 허리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니 그러면 뭐 다리가 아프다면 다른 병원을 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좀 해주는가. 그래야 되는데 막 개나 소나 다 끌어다 놓고 다 똑같이 가리키고 그러면 뭐 다 똑같은 약 처방하는 그 돌팔이 의사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운동선수나 음악가나 그 미술가나 다 전문적으로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배워요. 뭐 저번 주에 했지만 의사도 주치의가 있듯이 다 개인 코치가 있고 다 그 사부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술 사조라는 것도 있는 거야. 누구 스승 제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런 거죠. 단체 교육 받을 것 같으면 취미 하는 거 되는 거죠. 취미.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김연아가 학원 다니면서 저기 뭐 피겨 배웠을까봐 세계적인 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다 그렇게 배웠을까봐 처음에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나는 취미를 하거나 아주 초보거나 뭐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 그냥 약국에 가서 아무 약이나 가져다 먹어도 나을 수 있는 병은 괜찮은데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똑같은 약을 처방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이게 또 편집해야 돼. 저번 주도 내가 그냥 통편집을 해서 그냥 안 하려다가 하도 안타까워하길래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아
그것도 아이러니해. 그 유튜버나 뭐 하여간 선생님들은 다 뭐 눈높이를 따져가면서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 뭐 원근 얘기해가면서 뭐 박스 그려가면서 막 입체가 어떻고 원근이 어떻고 다 설명을 해놓고 막상 그리는 거 보면 껍데기를 그리고 있어. 미쳐버려 아주. 음. 그럼 뭐하러 입체를 설명합니까? 자기들 다 껍데기 그릴 거면서. 안 그러면 크로키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소묘, 그러니까 적어도 스케치나 소묘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초상화가 돼도 상관없어요. 한 번쯤은 좀 다양한 얼굴을 정확하게, 사람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막 크로키만 한다고 느는 게 아니라서 다양하게, 드로잉은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뭐 외우듯이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은 아니라서, 이거 이름 외운다고 그림 잘 그리지 않는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부학 잘한다고 그림 잘 그리면 의사가 제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만화 애니메이션 쪽은 더더욱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 장을 가만히 세워놓고 무표정하게 그리는 서양 만화 동양화가 아니에요. 만화 애니메이션은 표정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더라도 표정 연기를 해가면서 얼굴 근육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 두개골의 모양도 전체 턴어라운드를 그려야 돼요. 이 서양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앞면만 그리고 누가 뒤통수 잘 안 그리잖아. 그죠? 뒤통수도 머리카락만 있는데 뭐 잘 안 그려도 되잖아. 근데 만화 애니메이션은 안 그렇죠.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고 뭐 로봇도 나오고 뭐 괴물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정말 360도 턴어라운드의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린 사람한테 누가 월급 주냐고. 이 그림 자체가 못 그렸다는 게 아니에요. 컨터 드로잉을 하는 목적 자체가 만화 애니메이션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자, 노블린 때문에 이렇게 팩폭했잖아. 재밌죠? 내가 이렇게 막 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보면 성격 파탄자가 줄 알 것 같아. 나 참 좋은 사람인데. 그죠? 그 두두님, 노블님 뭐 날 본 적은 없어도 딱 봐도 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음. 순식간에 온도가 달라지는 걸 보면 흥미로워요. 아한님이야, 아야님이야. 음, 좋은 사람 같으세요? 나 멘트가 둘 다 마음에 안 들지? 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써야지. 그렇게 눈치가 없지? 그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두두님. 눈치가 빨라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확실히 사람은 배워야 돼. 교육을 받으니까 확 달라지잖아. 이렇게 배우면 사람이 금방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때 피드백을 듣고 일주일 동안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려봤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서 전보다는 달라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껍데기를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많이 생각하고 잘 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옆에 이를 날짜, 방송 날짜 기준으로 적어두었어요. 네. 자, 한정된 시간에 애니메이션 공부도 병행하고 있어서 드로잉 양을 늘리기가 어렵지만 영상을 매일 보면서 배우고 있으니 다음 피드백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뭐 또 팩폭을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그랬을 때보다는
뭐 밀도가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봤을 때는 그 옷을 입은 것들이 대부분 많았었잖아요, 그죠? 일단 옷을 입고 있었던 게 많았고, 그 다음에 누드를 그린 거나 요 아래 이제 디지털 드로잉 한 것들은 완벽하게 이제 껍데기를 그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린 것들은 이제 누드가 많은데, 그래서 정성을 들이거나 신경을 써서 그렸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가 좀 좋아진 거는 보여요. 이거는 아주 빨리 쉽게 그냥 그리려고 그린 거라서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빨리 열심히 어쨌든 많이 그려보려고 이제 그린 것 같고 이거는 하나라도 좀 잘 그려보려고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워낙 뭐 재주도 있고 시장 능력이 있으니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리다 보니 늘겠죠 당연히. 음. 근데 퀄리티를 떠나서 일단 이 정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자기 관리 어떤 어, 계속 꾸준하게 하는 그 인내력 일단 그런 뭐 먼저 번도 얘기했지만 그 인성에 노력에 열정에 먼저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쉬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그 성실, 인내심, 그리고 그 다음에 열정, 뭐 이런 어떤 그 성품, 인성 이런 것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내버려둬도 결국 몇 년 지나면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내가 좀 더 빨리 더 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오히려 내가 더 고맙죠. 나중에 두두님이 세월이 지나서 유튜브에서 설교세 팩뽑기를 듣고 내가 그림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만 있어도 난 그걸로 감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뭐 시간이 날 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관리는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프로거든요. 아마추어는 시간이 날 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보고 내가 그림 그렸냐 그러면 아니요. 왜 그러면 바빠서요. 뭐가 바쁜데 과제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학을 과제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키우러 다니는 거고 전공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을 내서라도 실력을 키우는 기본기가 되는 걸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해도 운동선수들이 기초 체력 훈련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묘하게도 바빠서 못했다는 얘기를 늘 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바빠서 과제를 못할지언정 바빠서 밥을 못 먹거나 잠을 못 잘지언정 근데 밥하고 잠은 자야 돼요. 건강이 더 우선이니까 건강은 먼저 챙기고 근데 난 젊었을 때 너무 건강을 안 챙기고 해서 지금 후회를 하는 편이라서 건강은 제일 먼저 챙겨야 되고요. 정말 다른 걸 하지 마세요. 핸드폰을 버리세요. 일단 핸드폰을 버리면 크로키나 인체에 대한 해부학이나 투지도법을 공부할 만큼의 시간은 충분해요. 매일 한두 시간씩은. 매일 한두 시간씩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뭐 공부를 위해서 뭐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공부 외에 연예인들 찾아보고 쓸데없는 거 뭐 그냥 킥킥거리고 웃고 지나가야 되는 거 그냥 뭐 여자들 막 춤추는 거 막 야한 거 아니면 뭐 그 게임 뭐 이런 거 하느라고 하루에 몇 시간을 소비한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림을 그리면 못 할 수가 없다 이 얘기 뭐죠. 시간을 내서 하기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자꾸 핑계를 대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공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하루 종일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림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취미생이 아닌데. 운동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운동에 대해 운동을 하고 운동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운동에 대해서 대화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음악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음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작곡하고 노래 연습하고 연주 연습하고 하는 거지. 뭘 억지로 막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당연히 전공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고 사실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그림을 안 그리고 있었는데 반성. 그죠? 바쁘다고 안 그리면 안 되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휴대폰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바쁘다고 그림을 안 그리면서 핸드폰은 5-6시간씩. 그렇죠.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네. 아직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두두님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네,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러나 또 냉철하게 또 피드백은 또 해야죠. 여전히 다 껍데기예요. 네. 근데 그림을 못 그려서 껍데기가 아니고요. 작법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지금 껍데기를 그리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선을 쓸 때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겉을 타고 다니지 않아요, 이거? 내가 지금 똑같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안에는 살짝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요 발 뒤꿈치는.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타고 겉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겉에. 네. 이걸 껍데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근도 없고, 그죠? 원근도 없고 다 똑같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평면인 거죠, 평면. 근데 구조적으로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박스로 이거 설명할 때는 박스로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모르니까 설명하기엔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등이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이 발 여기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근이. 그죠? 원근으로 본다면 이 앞부분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런 원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를 그리고 있다. 왜 이렇게 껍데기만 그릴까에 대한 거죠. 특히 이 옆에 있는 인물은 여자는 더더욱이 이 무릎이나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좀 앞으로 나와 있다가 저쪽으로 멀어져야 되는 원근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팔도 멀어져 가야 되고, 그죠? 그 질량이나 그 길이가 지금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포스나 이런 건 너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묘사는 떠나서 덩어리를 봤을 때 원근이 충분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좀 상당히 나와야 되는 덩어리여야 되는 건데 그런 원근이 전혀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평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만히 보면 요 위서부터 이렇게 타고 이렇게 그냥 겉을 타고 여기만 이제 당연히 뭐 겹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거 겹쳐서 그리겠지만 그 안에 선을 보면 전부 다 겉으로만 타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크기가 작아졌지만 원근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위서부터 계속 멀리 있는 거나 가까이 있는 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겉에를 그렸다는 거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겉을 타고 그 모양을 더 다듬어서 막 2번씩 이렇게 거서 오히려 더 그 형태를 더 정확하게 평면을 만든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 여자도 이 콘트라포스토의 이 흉부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엉덩이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그죠? 나왔다가 떨어지는 그런 입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당연히 여기는 또 들어가서 요 아래 무릎까지 쑥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나와줘야 원근이 생길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껍데기를 그냥 쭉 타고 그렸다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전부 다 그래요. 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옆에서 본 거는 뭐 더더욱이 그렇죠. 이렇게 그냥 쭉 타고 그리잖아요. 그냥 미안하게도 하여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저 등서부터 뭐 허벅지까지 뭐 종아리까지가 다 지금 평면으로 그려지니까 이거 종이 같은 종이장 다리미로 이렇게 펴놓은 것처럼 다 거리가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는 그렸지만 그리는 게 똑같다 보니까 그죠. 이것도 뭐 앞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엄청난 그 원근을 가지고 있는 포즈인데 그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포즈인데 질량이나 길이나 뭐 모양이나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못 그린다라는 차원하고 다른 문제예요. 못 그린다가 아니라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따라 그리다 보니까 겉에 겉모양만 타고 그리다 보니까 생긴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긴 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껍데기냐 아니냐라기보다 입체로 조금 봐준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 덩어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멀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껍데기를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리지 말고요. 뭐 손을 그리더라도 그냥 전체적인 덩어리를 그냥 한 번에 그리세요. 근데 뭐 손을 뭐 어디 하나를 이렇게 뭐 내밀고 있다거나 뭐 원 하나를 띄워놨다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뭐 살짝 거기 표기만 좀 하더라도 그 손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내거나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아이고 네 여기도 이렇게 그 껍데기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전부 다 멀리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는 분명한 거리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전부 다 원근이 다 있어야 되는데 원근이 지금 살지 않고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이렇게 겉을 타고 그러기 때문에 완벽한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그렸다는 얘기거든요. 적게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많이 그렸는데 자기가 지금 껍데기를 그린지를 모르고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미안하게도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미 많이 아파요. 그 병으로 따진다면 입체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왜 몰라요. 레이어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옆을 타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어지면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이쪽 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대둔근이 있고 뒤에 뭐 대퇴 이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릎 이렇게 있고 위에는 이제 대퇴 직근 또는 무릎 이렇게 있고 비복근이 이렇게 있고 전경 아이고 경골이 있고 전경골근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외과가 있고 앞쪽으로 나오면서 종골 발 뒤꿈치와 앞쪽에 이렇게 발가락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그린 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같아 보이나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때 보이나요? 그러니까 입체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야 된다라는 거지. 덩어리가 다르기 때문에 조소를 하듯이요. 조소를 하듯이라고 하는 그림을 말을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어렵게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선을 줄줄줄줄 이어서 그려서 그런 거예요. 이어서 그릴 수가 없어요. 덩어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좀 가장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뭐 박스나 구관절 인형 그릴 때 결국 이것도 뭐 구관절 인형처럼 표현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에,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원통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허벅지가. 그 다음에 여기에 무릎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이제 종아리 원통이 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입체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게 겹치는 게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덩어리가 다르니까 겹쳐지는 게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겹쳐지나요? 그래서 겹쳐지는 레이어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레이어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대퇴 직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릎이 올라와서 슬개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골 결절 부분도 튀어나오지만 그냥 그거를 통으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뒤쪽에는 대퇴 이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그 슬화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복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 경골과 이제 전 경골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레이어가 그냥 줄줄줄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가 이렇게 겹쳐서 올라가 있는 레이어가 있고 내려가 있는 레이어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야. 층위 레이어는 층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이어 위아래 층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끊어서 그린다가 아니라 끊어지죠. 당연히 덩어리가 다르니까. 덩어리가 다르니까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림을 그릴 때 위에서부터 덩어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릴 때 머리를 그리고 가슴을 그릴 때 가슴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가슴서부터 엉덩이서부터 허벅지 종아리를 다 한꺼번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슴을 그린다고 하면 가슴의 양쪽을 다 그려야 되는 거죠. 다. 복부를 그리면 허리를 그리면 이걸 다 그려야 되는 거고 골반을 그리면 골반을 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허벅지를 그리면 허벅지도 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안 그리고 그냥 한쪽 면만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그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껍데기인 거야. 한쪽만 그리는 거. 그러니까 덩어리를 그린다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덩어리 가슴을 그리면 가슴 덩어리를 먼저 다 그리세요. 그 다음에 복부를 그리면 복부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반을 그리면 골반을 그리고 허벅지를 그리면 허벅지를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그 덩어리를 인지하고 허벅지 덩어리 인지하고 그리는 거지.
위서부터 뭐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이렇게 옆에를 다 그려놓고 그러고서 반대편에 와서 또 이쪽 가슴, 허리, 엉덩이, 뭐 허벅지를 이렇게 그리니까 당연히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 통탄하는 이유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대학을 온 아이들이 전부 다 그림을 다 껍데기를 그리냐고요. 이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학교가 다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학원들을 다 다른 데를 다녔는데 내가 겪은 2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겪은 아이들이 전부 다 99%는 다 껍데기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원 선생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버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다 학원에서 배웠을 테고 유튜브를 보고 그렸을 테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가리킨 것처럼 다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쩜 그렇게 다 껍데기를 그릴까? 마치 다 몰아다가 무슨 수용새도 넣어놓고 단체 교육 시킨 것처럼 다 그럴까? 난 그게 정말 아이러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겹쳐진 레이어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겹쳐지지 않으니까 그게 앞뒤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옆으로 나열됐으니까. 너무 막 전체적으로 그리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리는 게 맞아요. 덩어리로 그리더라도 전체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체를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전체를 그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머리의 덩어리를 기준으로 그죠? 머리의 덩어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운동감, 그죠? 포스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포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뭐 이렇게 잡았다. 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덩어리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얼굴 덩어리에 그다음에 이제 목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흉부 가슴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복부가 있고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골반 뭐 허벅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원근이 좀 심하니까 앞쪽으로 나올 때 좀 더 크기가 이제 커져야 되니까 그런 그 질량이나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내가 보기엔 좀 자세가 조금 불안정해 보여서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큰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내가 지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사진을 보고 지금 형태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법의 작법의 순서만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그려서 과정은 그래요. 과정은. 처음에는 아까 검정선으로 그린 것처럼 머리의 크기 대비 전체적인 포스의 흐름을 먼저 잡고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덩어리를 만들어서 각 부분별로 덩어리를 끼워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근육을 그 위에다 그려 들어가는 거죠. 단계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어차피 밑선을 잡잖아요, 그죠? 밑그림 어차피 잡고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왠지 다듬기만 하면 또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타고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앞뒤가 없이 전부 다 거리감이 없이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잡는 건 당연히 잡아야 되고 덩어리를 잡을 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근육 원근을 살릴 때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다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해야죠. 덩어리 잡을 때도 당연히 레이어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는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을 때부터 다 그거를 표현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는 이제 머리를 먼저 그려라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를 그린다는 얘기는 머리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위치, 그 다음에 그 기울기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기를 본다는 것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그죠? 머리를 얼마나 크기로 잡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8등신이 될까? 7등신이 될까? 머리를 더 크게 그리면 등신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크기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인체의 비율을 이제 책정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무슨 몸통부터 그리려는 등 뭐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든지 이제는 나도 포기했어. 하도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제일 먼저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나요, 사실? 사람을 그릴 때 머리보다 더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다들 막 액션만 그릴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뭐 연습할 때 보면 뭐 맨 막 발레를 하거나 막 기계 체조를 하거나 뭐 던지거나 뭐 하는 거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발레를 하거나 기계 체조하고 이런 그런 작품들이 많은가요? 만화 애니메이션 할 때? 사실은 그런 포즈는 별로 없어요. 뭐 만화의 맨 주인공이 무슨 발레리나가 아니잖아. 그 맨 뭐 격투기 하는 사람만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림을 무슨 막 그 몸통이 막 구겨진 것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요, 연출이잖아, 연출. 그 제일 중요한 거,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 캐릭터예요, 그죠? 그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게 머리고요. 그다음에 이 캐릭터만 필요한가요? 사실은 원래 그 배경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배경. 그 배경이 있다는 건 뭐예요? 화면 구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머리의 위치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화면 구성이 달라지잖아. 그죠? 머리의 크기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요 위치는 바로 화면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 종이가 만약에 이만한 종이에요. 크로키북이 예를 들어서 크로키북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당연히 머리가 여기쯤 오게끔 지금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위치나 크기를 이만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게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얼굴 좀 더 똑같은 크기지만 이걸 앞에다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뒤가 빌 거 아니야. 그죠? 화면 구성이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뭐 여기 누워 있는 것도 화면을 이렇게 잡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내가 종이를 뭐 세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걸 그렸어. 이렇게. 그럼 잘릴 수 있잖아요. 잘못 그리면. 머리 위치를 또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만약에 머리 위치를 잘못 잡으면 늘 얼굴을 뭐 가운데다 그리다 보면, 그러면 종이 한가운데에 머리를 그리면 몸이 잘릴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의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종이에, 이 캔버스에 머리를 어디쯤에 얼마나 크기로 그려야 화면 구성이 되는지, 그 포즈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은. 근데 머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뒤틀고 있는 몸뚱아리만 그리는 게 맞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울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머리의 크기, 위치, 기울기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포스의 흐름을 잡는 거요.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스의 흐름. 그 포스의 흐름이라는 건 또 뭐냐면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균형. 근데 이거 잡을 때 일단은 그 무게 중심을 먼저 잡으라고 해요. 일단은 무게 중심을 먼저 잡아라.
포스의 흐름을 보려면 어디를 중심으로 포스가 흐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잡으라고 하죠. 여기 말고 다른 창으로 가지고 가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여기서는 좀 제한이 좀 있네요. 좀 더 설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포즈를 찾아서. 근데 다들 너무 막 어려운 포즈들만 그리는 것 같아서 액션만 잔뜩 그리는데 사실은 스토리텔링상 그렇게 액션이 눈에 들어오지만 작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액션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 얼마 안 돼요. 근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지금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그냥 멋내는데 근데 그렇게 가리키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계속 극적인 그런 앵글, 그런 포즈 이런 것들만 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뮤지컬 영화만 보긴 했어요. 수민님 왔군요. 네. 중요한 머리 맞아요. 머리부터 그리지 말라고 했을 때 막막했어요. 누가 머리부터 그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포스 드로잉이라는 책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테시도 막 몸통을 먼저 그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막 운동감을 살리는 그림. 을 중점으로 아마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난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포스를 살리는 방식 자체 논리는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잘 그린 사람이라서 그 분이 그리는 그 방식은 아까 얘기한 거죠. 기하학 수준이에요. 산수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웬만큼 잘 그린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해야 되는 거지. 엄청난 그 운동감을 표현하면서 데포르메를 막 시켜가면서 막 변형해서 그렇게 그리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여러분들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 기초를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난 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포스터는 보지 마세요. 그 논리는 이해가 돼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선을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막 몸통만 해가지고 막 운동감만 잡기 위해서 막 몸통을 막 뒤틀고 막 데포르메하고 하는 거는 그건 적어도 5년 10년씩 그린 정도의 필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체의 비율이나 두개골의 뭐 모양조차 각 부위의 덩어리조차도 정말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변형을 합니까? 응? 난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난 없는 얘기를 하거나 그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식선으로 보자면 그렇다. 이게 반듯하게 생겨먹은 1층, 2층, 3층짜리 건물 이것도 못 짓는 사람 보고 막 몸통을 틀어가지고 막 건물을 막 이렇게 지라고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럼 이게 건물이 쓰겠냐고. 이거 한 번도 건물을 제대로 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게 다들 그런 식으로 가리키면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마테시 포스 드로잉의 마테시는 몸통부터 그리라고 하는데 왜 설 교수님은 머리부터 그리라고 하느냐고. 내가 얘기하지만 산수 잘하고 나중에 막 정말 기하까지 다 띄고 나면 누가 그 공식을 하나씩 써가면서 합니까? 그냥 암산으로 하지. 결국 내가 지금 여기서 뭐 1번 머리 그리고 2번 뭐 포스 잡고 이런 거 뭐가 필요하겠냐고. 잘 그린 사람이 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나도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내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덩어리 잡고 운동감 잡고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여기도 지금 나한테 배우는 친구 와 있지만 예를 들면 나 그냥 줄줄 그려요. 나도 그냥 위서부터 뭐 방법이 없는데 뭐 그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뭐 박스를 그려서 하라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림을 많이 그리고 나면. 근데 그냥 크로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그냥 이 선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쓴 거. 그냥 막 끌고 다니면서 휘 이렇게 갈기듯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크로키 할 때 대부분 크로키 잘한 그림들 보면 그러지 않나? 여기다 이제 그걸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에 그러니까 머리가 어디 있는지 이 화면에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아 머리가 요쯤에 이 정도 덩어리에 있고 이 머리를 기준으로 안 쓰러질래니까 이 머리에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 뒤꿈치에 있지는 않지만 발 전반적으로 여기에 다 무게를 안정적으로 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달팽이관이 귓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안 쓰러지도록 균형을 자동적으로 자동 장치에 의해서 안 쓰러지도록 균형을 잡아요. 누가 불안정하게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주 힘주고 일부러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안정적인 포즈라는 전제 하에서요. 안정적인 포즈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가장 힘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자세. 그게 뭐냐면 머리가 어딘가의 무게에 가장 균형이 좌우 앞뒤가 맞았을 때예요. 그죠? 난 그냥 줄줄 그래요. 위서부터 그냥. 에... 그쵸. 그렇게 따라하면 이제 그림이 이제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을 봐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봐주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좀 배운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하나를 뭐 붙들고 뭐 그렇게 뼈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연출적인 차원에서 미학적인 측면에서 포즈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포스를 살려서 이 주름이 바로 힘이거든요. 힘이 가해져서 생긴 포스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스가 뭐예요? 어쨌든 고개를 이렇게 숙이기도 했고 옷이 지금 약간 힘이 없는 후줄후줄한 그 옷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그럼 힘이 어디서 가요? 중력. 다 가방이고 뭐고 다 아래서 당기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모델은 아무것도 당긴 게 없어. 뭐 팔만 당겼어요. 팔만 이렇게. 그러니까 팔을 든다, 고개를 숙였다는 건 뭐예요? 다 힘이잖아, 힘. 그죠? 예, 중력도 힘이잖아. 그 포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포스를 설명하면서 봐준 거예요. 포스로 봤을 때 위에서 당연히 힘이 가해지고 손으로 올렸으니 주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 바, 뭐 옷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축 처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나는 그림을 이렇게 봐주지만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머리를 잡고 무게중심 잡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동감을 잡으라 이 얘기지 이걸 균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거기 또 이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전굴이니까 전굴이니까 상체를 이렇게 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통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안쪽으로 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굴이라서 아랫배가 나오는 거지. 등은 뒤로 밀고, 그죠? 등을 밀고 에, 그 오히려 이제 이 골반 부분을 앞으로 미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스를 얘기할 때 지그재그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포스 드로잉 책에도 그런 설명은 되어 있잖아요. 음? 힘을 균형을 잡을 때 한쪽으로 돼 있으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잡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드로잉 책에 보면 스키 타는 이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애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쪽에 무게가 쏠리면 그걸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앞쪽으로 쏠리면 당연히 머리가 앞으로 자빠지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야죠. 그죠? 그 뒤로 또 잡았으니 그럼 또 아래에서도 이 골반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서 이제 뭐 종아리 잡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본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운동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근육 하나하나를 보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얘기하는 그 순서는 그렇다. 머리를 잡고 머리 크기, 위치, 기울기를 보고 그죠? 기울기 봤잖아, 그죠? 위치 봤고 그다음에 무게 중심이 어디쯤 떨어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흉부, 예. 그다음에 복부, 허리,
뭐 골반, 그다음에 허벅지, 그다음에 종아리 이렇게 보는 거죠. 발 이렇게. 음. 순서는 그렇다. 그래서 요걸 마저 어쨌든 마저 설명을 좀 하자면 그 머리의 위치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포스의 흐름을 잡으면서 이제 무게 중심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포스가 흘러가고 있는지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덩어리를 잡아야죠. 근데 이 덩어리는 이제 바로 이제 입체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입체를 살리려면 단순히 덩어리가 그냥 생기나요? 안 그렇죠. 그 양감이라고 하는 이 입체감을 살리려면 단순히 이 모양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모양은 말 그대로 정말 외형, 형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 형태만. 근데 그 형태를 자꾸 평면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모양을 평면으로만 보지 말고 입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양을 그릴 때 X, Y축만 보는 거야. X, Y축만. Z축을 안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겉에만 본다고 이렇게 좌우만. 그죠? 좌우만 보니까 당연히 껍데기를 그릴 수밖에 없지. 이 안에는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이거 안에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 입체는 왜 안 보냐는 거지. 그죠? 내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지. 이 입체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다. 싹. 그 엄청난 입체의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껍데기 모양만 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 덩어리를 그릴 때 또 이제 그 수반돼야 되는 게 일단은 눈높이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눈높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원근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멀은지를 알아야 덩어리 양감 입체감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겉에 있는 그 운동감을 크게 봤을 때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기준으로 전체 운동감을 이렇게 크게 봤을 때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 몸의 중심도 있어요, 중심선. 예. 몸의 중심선. 뭐냐면 머리를 만약 이쪽 오른쪽을 봤다 그러면 머리통의 중심은 이쪽 왼쪽으로 틀어져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7경추를 통해서 지금 몸을 틀었으니 이렇게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틀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골반 이렇게 중심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몸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S자로 돼 있다고 이렇게. 그죠? 이런 중심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평면이 되거든. 왜? 겉에는 알겠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근데 안에서도 이 Z축에 대한 운동감, 그 원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봐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평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게끔 그냥 위서부터 쭉 타고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복습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얘기한 거대로. 나중에 그림 잘 그리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도 다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그릴 때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의 드로잉을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해야 되고 해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머리카락 옷주름만 그냥 뺏기고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자꾸 모양만 따라 그리고 뺏기는 것에 너무 전력을 다한다. 그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려고 하기보다 그냥 너무 모양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재능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욕할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은 너무나 좋은 재원들이에요. 너무 그 재료가 좋아, 재료가.
근데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진짜 맛없는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음. 그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피해를 끼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잘 길러야 되는 교육자가. 그래서 웬만하면 좀 구력이 있고 많은 노하우를 좀 쌓고 많은 그 연륜이 좀 이렇게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좀 진짜 선생이 되려면 자꾸 유튜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실력부터 먼저 좀 다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지. 또 편집. 자, 그래서 머리의 크기, 위치를 잡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중심이 어디쯤에 있는지 당연히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잘 실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뒤꿈치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거 그래서 요 머리 위서부터 요 머리 크기를 보니 비율적으로 요쯤에까지 그리면 대충 되겠다. 그리고 잘 그리잖아요. 내가 봐도 정말 이 화면에 머리의 크기나 위치나 이걸 다 정말 다 잘 잡아요. 정말 두두님은 정말 좋은 재능 또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방식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크게 본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큰 흐름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잡느냐가 또 좀 많이 달라져요. 그것까지는 뭐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그리는 건 썩 좋은 포스는 아니에요, 그죠? 누가 서도 이렇게 서 있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예, 이렇지는 않고요. 조금 더 앞쪽이 좀 더 나오고 이렇게 포스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린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덩어리를 그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흉부 덩어리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흉부를 덩어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상 장골국 여기가 이제 장골 여기가 이제 골반이에요. 이제 골반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무릎은 저쪽 반대편 무릎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쪽은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허리가 있는 여기서부터 허벅지를 그려요. 허벅지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해박을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 대전자라고 대퇴골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허벅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꾸 위서부터 그리거든요.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 이 사이에 그죠? 이 장골 그러니까 골반이 있는데 치골로 내려가는 요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허벅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무릎 슬개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아리, 비복근, 종골, 그다음에 이렇게 발 이렇게 있어요. 그래 정말 쉽잖아요. 어렵게 그리지 않거든요. 정말 그냥 머리를 잡고 이거 무게 중심은 내가 그냥 눈으로 봐도 되는 거를 그냥 근 것뿐이에요. 그냥 어디쯤 무게중이 있지? 그러고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것처럼 전체 흐름은 이렇지라고 살짝 여러분들도 그리기 전에 한번 어쨌든 이렇게 뭐 머리,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흉부 이런 걸 잡잖아요. 이 골반 이런 거, 그죠? 그렇게 잡을 때 일단 우선순위는 이렇게 먼저 큰 흐름을 먼저 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뭐 이제 포스야 뭐 당연히 이제 머리 앞으로 나왔다가 뭐 등 뒤로 갔다가 뭐 그 복부 나왔다가 엉덩이 나왔다가 허벅지 나오고 종아리 나오고 발등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순서를 지켜달라. 그래서 머리의 위치 크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화면의 구성이나 비율이나 여러 가지가 좀 잡히면 전체적인 포스 흐름을 잡고 그럼 무게 중심 안 쓰러져야 되니까 안정적인 포즈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안 쓰러져야 되니까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균형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덩어리를 잡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눈높이가 어디냐 뭐 아이레벨일 수도 있고 뭐 로우 앵글일 수도 있고 하이 앵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뭐 그냥 평범한 아이 레벨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옆으로 섰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봤다고 해도 어쨌든 뭐 어깨가 그렇게 썩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약간씩 이렇게 멀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옆에서 봤으니까 이것도 원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눈높이에 맞춰서 원근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배경을 안 그리더라도 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학생들 그림 봐줄 때 꼭 바닥선을 이렇게 거의 그리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눈높이가 낮은 거거든. 이거 이렇게 따진다면 그죠? 그러면 저쪽 등이 보이니까 이만큼 보이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게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쪽 허벅지가 그러면 보여야 되나 안 보여야 되나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약간 눈높이가 위에 있는데 약간 눈높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위에 승모근이 많이 안 보이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숙였기 때문에 이 포스가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승모근이 가려졌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 그 포즈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포즈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배경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물이 배경 위에 있으니까. 그거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고요. 오늘은 아까 순서를 물어보셨으니 제발 껍데기 그리지 말고 머리의 위치, 크기, 방향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전체 포스의 흐름,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적인 어떤 흐름 먼저 대략으로 잡고 그 다음에 덩어리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눈높이나 원근 이런 거를 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근육이나 이런 걸 좀 그리면서 조금씩 선이 이제 진해지겠죠. 처음에는 이제 약한 선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약한 선으로 시작을 해서 자꾸 진한 선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 무게만 가지고 하다가 이 단계가 오면서 더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이제 그 근육이나 또는 뭐 옷, 뭐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 묘사를 할 때 자꾸 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손으로 그래서 농담을 좀 충분히 내서 처음 기초를 좀 튼튼하게 다지고 싶은 친구들은 요 과정을 꼭 반드시 지켜서 하다 보면 일부러 선을 빼지 않고요. 많이 그리다 보면 그냥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데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잘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도 이제 잘 맞추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막 공식을 써가면서 뭐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했는데 누가 1 더하기 2를 이렇게 공식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말만 들어도 2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암산이 가능하도록 많이 반복 연습을 하면 자기가 일부러 빼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선이 빠진다고요. 근데 선이 빠지지 않는 거, 불필요한 선들이나 밑선들이 빠지지 않는 것은 그림을 가끔 그리거나 열심히 안 그리거나 공부를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기초 작업은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 모양만 그리니까 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 인비가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한 거예요. 머리카락 옷줄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가만히 다 뜯어보면 해박줄 맞는 그림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사기치는 거지.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모양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그림을 그리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려면 반드시 그 작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석가의 해부학을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막 오늘 또 팩폭에 막 열변을 또 토하다 보니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워낙 많은 그림을 올려주셔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안하게도 완벽한 다 껍데기들이에요. 특히 디지털 드로잉 하면 더 심해요. 그 선을 다듬느라고. 이건 선을 다듬은 거예요. 한 번에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그려놓고는 또 다듬어서 더 다듬으면서 껍데기를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 위주로 그리다 보니.
다 껍데기를 그리고 그래서 모양을 다듬지 말고요. 입체로 드러낼 수 있도록 멀리 있는 건 약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걸 좀 진하게 하면 되는데 겉에를 다 진하게 하니까 다 평면이 더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선의 농담을 좀 더 살려서 멀리 있는 건 약하게 쓰고 가까이 있는 걸 좀 진하게 쓰고 그런 식으로 선을 좀 쓰도록 하시고요. 여태까지 쌓아온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껍데기를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조두님 뭐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는데 내가 조두님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해야지. 아이 뭐 당신 뭐 괜찮아요. 그냥 뭐 그렇게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약 먹고 운동하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든지 뭐 해서라도 어쨌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프더라도 알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그죠? 이제는 완벽한 껍데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껍데기를 그리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디가 아픈지 모를 때가 제일 답답하지 않나요? 병원 가서 막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다 했는데 뭐 괜찮은데 뭐 아마 스트레스성인가 봐요. 뭐 대충 추측해서 그냥 좀 쉬세요. 뭐 이렇게 할 때 제일 답답해요. 예. 뭐 잘 먹고 잘 자고 뭐 푹 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어떻게 살면서 그럴 수 있나요? 살면서 뭐 일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뭐 뭘 하겠어요? 그래서 대도 않는 얘기를 들을 때가 좀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두두님은 정말 잘 그릴 수 있는 소양, 재능, 능력, 그다음에 그동안 더 다져온 실력이 있으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걱정은 이런 거죠. 너무 많이 이렇게 그동안 그려서 혹시라도 이제 고치기가 이제 이게 관습이 돼서 쿠세가 돼서 못 고칠까봐 조금 더 힘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껍데기를 그리지 않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들 너무 감사하고 뭐 매번 변함없이 팩폭을 해서 죄송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건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니까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다음 주에 2주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